여기까지 10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문단. 네. 결국 세상은 도망다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동의해 준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거울처럼 행동한다는 뜻이다. 이거 있잖아요. 이거 저희 드렸죠. 이거 드렸잖아. 거울의 법칙. 다 갖고 있죠. 이게 되게 즐거우면서도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트랜스핑이나 시크릿을 제대로 쓰는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눈에 보이면서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어려운 사람한테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야. 우리가 이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선생님들 전부 다 우리 마음속으로 은연 중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죠? 세상 모든 사람이. 근데 누군가 객관적인 사람이 딱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최고냐고? 아니지. 등수가 매겨지잖아요. 키로 등수로 매겨질 수도 있고 몸무게로 등수로 매겨질 수도 있고, 그죠? 예쁘냐 안 예쁘냐로도 매겨질 수가 있고,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람이 큰 차 순서대로 매겨질 수도 있고, 등수라는 건 너무 다양하게 매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도 아무도 그거는 옆에서 누군가 얘기해 주기 전에는 본인은 모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옆에서 누가 얘기해 주면 듣나? 그게 무서운 거예요. 본인이 가장 잘 아는 것 같기도 하면서 가장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그런 거 얘기해 주면 되게 싫어. 그러니까 싫어하고 기분 나빠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들이 좀 꽤 있죠. 왜냐하면 조금만 그런 부분만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근데 또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뭐냐면 본인은 또 열심히 살아. 그런 경우 더 문제가 돼요. 오히려 그 주위에 잘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좋은데 또 자기 혼자 열심히 해. 더 큰 문제예요. 나도 그런 케이스긴 한데. 저도 좀 얘기 듣는 걸 안 좋아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왜 성공했느냐? 나는 다른 사람 말 안 듣는 대신 책을 봤거든. 계속 책을 봤거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러나는 거지. 자기는 열심히 살지만 또 책 도움은 안 받아요. 다른 사람 조언도 안 들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떤 물질적으로 성공할 수는 있잖아요. 물질적으로 성공할 수는 있지만 지식이 안 되는 거지. 두뇌가 거기에 따라가지 않는 근데 거예요. 그런 사람 되게 많은 거 같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물질적으로 성공해도 그래서 저는 백종원하고 이연복 그 사람들 말하는지 안 들었거든요. 근데 그 분야에서 어쨌든 그 사람들의 책 같은 거를 몇 개 읽어야죠. 읽어가지고 그런 거에 좀 뭐를 해야죠. 안 그러면 자기는 잘 한다고 착각할 가능성이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막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나오는 TV는 다 봐요. 그런 거는 좀 다른 거지. 그런 건 우리가 그 사람의 단면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배우려고 하는 건 뭐다? 이 거울처럼 세상을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걸 이용하자는 거예요. 다들 각자 공부 이거 하면서 생각하고 계시죠? 어떻게 이용할 거는? 그렇다면 현실의 본질을 밝혀보려는 모든 시도는 헛수고란 말인가?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그에 대해 생각하는 대로 동의해 줄 게 아닌가?
동시에 직접적인 대답을 끊임없이 회피하면서 말이다. 사실을 말하자면 모든 것은 이보다 훨씬 더 단순하다. 다면적인 현실의 낱낱의 현상 속에서 절대적인 진리를 찾아낼 여유가 있을 필요가 없다. 오직 이 사실만 받아들이면 된다. 현실은 거울과 마찬가지로 두 세계를 가지고 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적인 면의 세계와 지각의 한계 너머에 있으나 똑같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비물질적인 면의 세계가 그것이다. 데이비드 후킨스의 레벨이죠. 물질의 세상하고 보이지 않는 세상. 비물질. 저번 주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사주팔자를 그리면서 하늘의 뜻 그리고 땅의 뜻. 그게 균형이 잡히면 좋은데 안 잡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계속 막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죠? 막 이러면 어떨까? 저러면 어떨까? 막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일은 잘 안 해. 그런 사람이 있고 일은 진짜 잘해. 열심히 해. 근데 가끔씩 얘기해 보면 생각이 없어. 그게 이제 팔자 중에 위에 하늘 팔자 네 글자, 밑에 땅 팔자 네 글자가 이게 잘 균형이 안 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 사람이 사주 팔자가 나빠서 그렇게 태어나면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를 이렇게 메꿔주는 것들이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경영 같은 거예요. 경영을 공부하다 보면 그 사람이 알 수가 있거든. 바보가 아니면. 이렇게 보다 보면 아 나는 너무 생각에 집중하는구나. 아 나는 너무 행동에 집중하는구나. 그러니까 경영을 안 하면 위험한 게 그거예요. 균형 잡힌 사람조차도 자기가 경영 같은 거를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나 혼자만 살 수는 없잖아요. 누구랑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내가 그 사람의 멘토가 되기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의 멘티가 되기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걸 어떻게 잡아줄 거냐라는 거죠. 그런 빈틈들을. 우리가 스터디 하는 이유가 다 그거죠. 빈틈 없으면 뭐하러 공부해요? 스터디를 해요. 그 경영에 있어서 저를 단편적으로 예를 들면 오더는 되게 잘 내릴 자신 있거든요.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게 쉽게 얘기해도 제 뒤치덕거리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가게 사정은 그렇게는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몸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그러니까 선생님 모든 창업자가 선생님하고 똑같은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 기업을 일군 거지. 그러니까 동명하고 엊그저께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 가끔씩 하거든요. 가게에서 너가 나와야 된다. 거기서 너가 몸으로 뛸 게 아니고 너가 나와서 다른 뭔가를 찾아야 된다. 그리고 시장 조사도 해야 되고 와서 오다를 내려주고 해야지. 너가 거기서 붙어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차라리 돈을 좀 덜 벌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다. 라고 하는데 현실은 이제 그게 쉽지 않은 현실은 그게 쉽지 않죠.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죠. 네, 정말. 근데 선생님은 거기에서 나오지 못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려운 것도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멘토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지. 근데 실은 선생님 입장에서 그거를 무턱대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네, 엄청. 현실. 이 단계들이 있거든요. 단계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해야 되는 건 나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거기에 빠져요. 누구나 그 단계가 되게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제 김 원장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쭉 무슨 일을 해왔어. 이렇게 쭉 해오다가 그걸 바꾸잖아요. 네. 바꿀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순간적인 매출 저하가 일어나요. 수익 저하.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사람이 세심하게 계산해서 그거를 넘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그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직장을 다닌다. 내가 때려치고 사업을 한다.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월급은 안 들어오잖아.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필요. 그죠?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월급은 안 들어오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은 계속 쏟아부어야 되잖아요. 그걸 견뎌낼 수 있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가 이런 데서 배우는 걸 현실에 적용은 하는데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실행 계획을 잘 세워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도 나오긴 나와야 돼. 근데 딱 그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직원을 일단 한 명 더 채용하려고 냈거든요. 5시간 110만 원짜리를 11시부터 4시까지 그 영란 씨가 뭐 다른 직원 12시부터 5시까지 다 됐는데 그래서 아침에 제가 따는 거는 6시에 내려가서 8시까지 제일 바쁘거든요. 하루 매출에 거의 40%를 찍으니까 그 2시간에 그때만 바짝 도와주고 나머지는 이제 나도 뭐 아까 말했던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시장 조사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게끔 지금 하려고 지금 신문에 내놨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되게 지금 가게에 한 획을 확 긋고 있는 변환점이 된 거죠. 그래서 되게 좀 걱정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메뉴도 튀김도 더 지금 넓히려고 하고 있고 한 명을 더 쓰니까 그만큼의 수익이 더 나와야 되고 지금 딱 그 변환점의 시기예요. 변환점의 시기. 만약 여기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원래대로 정리하고 내가 들어가고 이렇게도 될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래서 그렇게 안 되게 하려고 지금 튀김기도 이제 들여놓고 내일 모레 공사하거든요. 다 해서 싹 해가지고. 근데 이게 만약 성공하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면 이제 저도 좋아지고 매출은 그대로 가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좀 걱정이 많이 돼요. 잘 될 것 같아요. 잘 되죠. 그리고 지금 그게 잘 안 돼도 돈이 얼마 아니라니까. 네, 뭐 그러니까 로스나는 게 얼마 아니니까. 예,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지. 이게 성공하면 얼마, 내가 이게 실패하면 얼마, 이거를 생각하면 돼.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빨 있어요. 맥시멈.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에서 진짜 주의해야 될 건 맥시멈이 아니에요. 항상 얘기하지만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맥스적인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또 이게 또 안 되는 사람들은 미니멈도 이제 많이 일어나지. 근데 피터 드러커가 뭐라고? 옵티마이제이션. 이게 뭐냐면 한글로 최적화예요. 최적화.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 같은 사람들 과거에 이제 꿈이 컸고 야 그거 뭐 해보라 막 이랬던 사람들이 주의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항상 나는 전 맥스였죠. 그치? 네. 이거 이제 지금 점점 최적화 쪽으로 오고 네네, 있잖아요. 지금 점점 네. 내려가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이런 사람들은 이런 공부를 안 하잖아. 그러면 아 내가 과거보다 좀 용기가 떨어졌나? 초라해지나? 초라해지나 이렇게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항상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나는 지금 최적화시키는 중이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선생님처럼 창업해서 이렇게 단계를 오를 때마다 계속 위기가 닥쳐요. 경영 공부하는 사람은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선생님은 얘기하다 보면 점점 옵티마이제이션 하고 있거든. 최적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저희가 지금 매출이 한 달에 보통 5천에서 5,500 사이 6천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 매출이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기본 1,000이 더 들어요. 1,000에서 많이 1,200까지. 사람이 4명에서 5명 정도.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600으로 제가 잘랐거든요. 그래서 잘 돌아가요. 이제 한 명 더 들어오면 이제 한 700 정도 되겠죠. 근데 다른 업장에 비해서 매출은 높고 시간 분배를 잘해가지고 인건비는 줄고 근데 저는 시간이 또 많고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잘 되고 하면 내년에 또 다른 거 작은 거 한 5천 정도 들여서 할 수 있는 걸로 또 하나를 해보려고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그 노가리비아라고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이제 대표하고 거기 대표하고 엊그저께 얘기를 했는데 그 동부형이 이제 그거를 지금 4개 한단 말이죠. 근데 한 매장당 1,000만 원씩 다 가져가요 지금 상황이. 그 동경한테 물어봤어? 동경한테 물어봤어? 그 감사 그 상무한테 그 경비 보니까 물어봤는데 1,000만 원씩 가져가더라고. 근데 중요한 건 그
동병이 이제 거기서 이제 하이트라는 맥주에서 원래 지원을 받거든요. 대출 같은 거. 근데 그걸 하나도 안 받은 거야. 대출 필요 없다 나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대표가 얘기하는 게 그 대출 안 받은 걸 나한테 몰아주겠다 이거지. 무이자로. 그러니까 한 30평짜리 이제 괜찮은 거 하나 해도 5천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무이자로 이렇게 하고 또 3개월 지나서 카드 신고하고 6개월인가 지나서 신고하면 또 저기 중소기업청에서 또 기본적인 자금 또 나오잖아요. 1%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미니멈으로 잡고 해서 매출 얼마 정도만 찍으면 하나 성공. 그리고 직원도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서 이제 배우고 보름 정도. 그래서 나가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시작하면서 바로 스타트하게끔 그렇게 내년에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평화력에서 나오는 돈이 있고 저기도 한 조금 버티고 1년 정도 버틴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두 개가 정상화가 되고 수입은 이제 따로 되고 이제 그렇게 그 철학은 뭐 그거 술 그거 장사해도 일단 되는지. 그런 식으로의 계획은 일단 잡고 있고요. 아니 거기에서 그래서 뭐 하러 앉았다며 아무거나 주상복합이니까 오지 말라고 했다니. 네. 아니 오지 말라고는 안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아니 되는 거지. 술 얘기는 안 했어. 그냥 음식점 해도 되고 마트 해도 되고. 유통해도 되고 너 하고 음. 싶은 거 다 해도 된다. 그럼 술도 기잖아. 근데 그 술이 뭐 그러니까 호프집이잖아요. 호프집이지. 그러니까 그건 술집이라고 하기에는. 그리고 좀 오토 매장으로 돌리려고 그러거든요. 제가 6시부터 10시 정도까지만 보고 매니저한테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게끔. 근데 요번에 갔다 오지 않아요? 갔다 왔죠. 얼마 됐죠? 2주? 3주. 아니요. 한 달 됐어요. 응. 근데 또 가서 뭘 물어보고 싶은가 선생님? 그거 아니 해도 돼. 이거 와이프가 아니, 반대해요. 저는 와이프는 왜? 술집이다. 이거. 아니 밤 시간이 싫어요. 네. 아니 근데 그 시간에 같이 나와가지고 강민이하고 나와가지고 나도 이렇게 보고 같이 이렇게 해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애기하고 놀아줄 시간도 없고 와이프만 아니 그러면 여보랑 우리랑 시간대가 확 바뀐다니까. 아니 석 달만 참으면 되지. 석 달 뒤에 내 오토로 돌려놓으면 못 돌려놓으면 팔아볼까? 아니 지금 상황에서 보면 4개가 다 오토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전혀 문제 없이 그걸 보니까 준호가 봐주니까.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라는 걸 제가 봤거든요. 지금 4개가 전혀 문제 없이 오토로 돌아가 그런 상황. 남이 있으면 뭐하며? 저요? 응. 이거 사진 찍어가지고 이거 뭐 하려고 그 듣고 있어요 다. 선생님 생각은 어떤데? 그 노가리요? 응. 그러니까 선생님은 찬성 쪽 반대죠. 지금 오빠 입장 아니면 근데 오빠 분식 차린다고 해놓고서 무슨 또 노가리 얘기하면 오빠 분식은 오빠 분식이고 그럼 뭐 그건 가게 두 오빠 개를 분식. 두 개를 더 하겠다는 말? 일단 하나를 더 하고 노가리 미역을 3개까지 해보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내에 오빠 분식 차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분식 힘들어. 심해요. 나도 그 얘기하고 있는데 오빠 분식 분식 지금 아니. 준호 자꾸 만나면서 지금 너무 아니 계속 그게 하나 아니라 하려고. 그 분식은 아니 분식에서 그러면 위험성이 네, 너무 무슨 커. 말인지 알거라. 갔다 오사. 네. 갔다 오고 하세요. 근데 아직 멀었으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가서 그걸 물어봐. 뭐야? 만약에 우리 신랑이 그렇게 하면 우리 뭐 내가 가정이 가정이 뭐 하게 괜찮겠느냐, 또 애도 잘 크겠느냐 그런 거 좀 얘기해 주거든. 뭐 영영해 그래야 이만대로 세개할 때까지만 영해 그래. 영하면 다 대 큰 게 영할 수도 있고 뭐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얘기해 줄 거야. 근데 다 돌아간다고 해도 오빠가 신경 안 썼어요. 신경을 네, 안 그래요. 쓸 수는 그리고 신경 없지. 그렇게 안 쓰면 또 가게라는 건 안 그렇게 되지. 안 돼. 아니 그 생각을 얘기하면 얘기해 준다고.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잖아. 저 철학관에서는 3년 만에 나오면 돼. 그게 뭐 그런 게 나온다고. 강정마트에게는 저번에 하다가 마무리했는데 돈을 너무 많이 달래나니까 그것도 그냥 물어봐봐. 제일 하고 싶은 건 솔직히 강정마트인데 그거 둘 다 물어봐가지고 둘 중에 강정마트 하려면 강정마트에 올인하든가.
근데 10억이 필요한데 5억은 나중에 되고 5억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3억 정도로 만들 수 있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정일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저기서 얘기해줘. 돈이 나올 건지 안 나올 건지 얘기해 주니까. 근데 지금 할 거 아니잖아. 내년은 되어가야 될 거 아니? 그치. 그러니까 아 일단 저기 신경 쓰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럼 오빠가 이만큼 되면 다 그게 온다고. 근데 오빠가 생각이 오늘 좀 많은 것 같아. 야, 지금 잘 되고 있는데 뭘 또 거기에서 아니. 답답하지. 어. 너네가 지금 거기 이민 가는. 지금 여기서 열심히 하다가 3차 나오면 그때는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똑같은 거. 그럼 안 하기로 해. 거기 안 하기로 해. 1년 기다리기로 해. 그럼 그때 되면 과정에 갈 건가? 그거 봐봐. 지금 나도 지금 똑같아 너랑 상황. 그때 내가 하면 될 건데 뭘 지금부터. 근데 너네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왜냐면 우리는 이제 근데 태어나서 이- 학교랑 그런 것도 이거 하다 보면 나도 그러지만 가면 답 안 나오는 것도 많아요. 그래도 몇 번 가요. 아, 답 안 나오는 것도 있구나. 응. 왜냐하면 갔다 오고도 또 마음이 흔들려. 또 가. 또 마음이 변했어. 막 그런 경우들 많아요. 그러니까 또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규호도 한번 보내고. 예. 왜냐하면 그게 시간이 많으니까 거기 내년 사주거든. 그러니까 보내면 한 달 걸려서 우리 신랑 거를 찍어내요? 아니면 둘이 같이 해서 보내줘요? 둘이 하면은 저 뭐겠지. 근데 선생님은 지금 아니 그 선생님 밴드 있어. 근데 선생님은 지금 사업을 안 하잖아. 선생님 거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그냥 신랑 것만 물어보면 선생님네 그 전반적으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와이프가 신용이 지금 좋지 않은데 뭐가 안 신용 등급이 네. 그래서 사업 같은 거 할 때 와이프 명의로 해주면 그런 거 회복이 빠르잖아요. 네. 근데 그 대출 중소기업 이런 대출이 덜 나오나요? 수능 등급이 낮으면 덜 나오겠지, 그지?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원래 제 이름으로 사업을 다 하려고 했는데 네. 와이프가 지금 네. 신용은 다 복구가 됐는데 등급이 낮으니 응. 와이프 걸로 이제 뭔가를 계속 해야 얘도 이제 등급이 올라가고 좋아지니까. 응. 근데 얘 이름으로 하면 그 중소기업청이나 이런 데 대출받는 금액이 다운되냐 이거죠 보통. 그건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라. 아 그래요? 응. 철학관 가가지고 아 나 이름으로 합니까? 야 이름으로 합니까? 같이 합니까? 영하면 골아줘. 너 이름으로 하라게 아니면 집사람 이름으로 하라게 하고 모든 뭐. 걸 다 골아주는구나. 그치. 우리 저 뭐 할 때도 가면 내 운보다 우리 집사람 운이 좋아. 그래서 집사람 운으로 하라는 게 또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 그래도 어떤 데는 오히려 그 뭐 집사람 이름이 좋으니까 집사람 이름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 그거 장난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그래. 이게 누구 이름이냐가 중요해.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있거든. 운동? 또 이런 경우가 있어. 뭐냐면 여자 운이 있고 남자 운이 있잖아. 그럼 서로 이 리듬이 다르잖아. 근데 뭐냐면 남자가 한 5년 정도 안 좋은 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그지? 그때는 이제 그러면 내가 하던 사업 때려쳐? 아니지. 잠깐 여자 이름으로 바꿨다가 그 고비를 넘어가면 다시 남자 이름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거지. 42살까지 가만히 실행하는 게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 이름으로 가만히 있어야지. 선생님 이름으로 하면 좋잖아. 선생님 이름으로 하면 좋으면 선생님 이름으로 하면 선생님 부자 되면 시정 등급은 그냥 자동 해결되는 거기 때문에. 응. 아니 그러니까 와이프가 제가 그걸 했거든요. 그런 게 좀 파산 신청을 해갖고 저거 됐어요. 다 면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전문가가 그래갖고- 우리 김 원장님이잖아. 아 그래요? 파산했었잖아. 아 진짜요? 응. 근데 지금은 집도 사고 지금 업체도 잘 돌아가. 지금 봐봐봐 요새 선생님 안 왔잖아. 바빠.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그러니까 쉬는 새벽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 지금. 김 원장님도 혼나간 그래서 나는 선생님들 이렇게 낑겨 놓으려고 했었는데 선생님도 이제 딴 거 신경 쓰고 선생님도 딴 거 신경 쓰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또 찾아야지. 빨리 찾아가지고. 또 하느님 선생님은 좀 놀면서 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같이 뛰는 사람은 미경 선생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바빠. 육체 근로자가 되면 그지? 근데 그렇게 해야 돼. 왜?
저 집세채 사놨잖아. 빨리 메꿔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야. 부동산이 없으면 육체 근로자야 지금. 원래는 응. 그러니까 부동산이 없어서 이렇게 10년 가잖아. 지쳐버려. 골병 들고 지치고. 근데 지금은 자산을 구축해놨잖아. 그럼 10년 동안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이제 넣잖아. 그럼 골병 안 들어요. 왜 골병이 안 드는 줄 알아요? 아니 즐겁게 재미있거든. 일하니까 목표. 그러니까 너무 힘들지만 딱 들어놓으면 금방 돌아 떨어지지만 그 마이너스 통장을 보람되지. 채워가는 게 그 보람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이 들어도 골병 안 들어. 골병 드는 사람들은 자산은 없는데 부동산은 없는데 계속 일하면서 지친 사람들은 나중에 10년 후에 딱 보면 내가 그동안 번 돈 계산되잖아. 한 10억, 20억 왔다 갔다 했는데 그 다 어디 갔지? 막 이러면 살고 싶지 않아요. 병나는구나. 병나지. 막 억울을 해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집사람 이름으로 합니까? 나 이름으로 합니까? 저번에 근데 집사람 같이 하라고 했다며. 아 그러니까 일을 일을 같이 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어. 그 예를 들어서 돈 같은 거 관리해주는 서포터 역할을 그러니까. 와이프가 해주면 응. 좋다 이거. 응.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직원 한 명 구하고 이제 와이프가 빠지고 가게에서 아예 얘는 이제 자기 뭐 라이프 스타일 하고 컴퓨터 배우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내가 보면 참 답답한 게 만약에 그저 뭐 했으면 윤희 선생님네 이제 보조 시간 맞을 때만 이렇게 잠깐 오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그냥 컴퓨터는 같이 배우면 되는 건데 선생님은 또 컴퓨터는 저기서 따로 배우고 그런 건 엄청 느리거든. 속도가 배우는 속도가 느리거든. 아니면 뭐 언니가 컴퓨터를 보더라도 거기 돌아가는 상황이나 그게 그뭐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뭐 장점이나 단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나 그런 걸 언니가 파악해가지고 오빠랑 서로 의논해가면서 그게 낫지 않아요? 돈 관리하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태권도장에 가지만 그냥 돈만 와가지고 이제 회계 계산만 하고 또 나 일하고 그러면 이 돌아가는 상황도 모르고 그게 시너지 효과가 더 안 나긴 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건 근데 내가 저 뭐는 아니 막 중요한 건 아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얘네 생각은 주인이 그래도 가게에 아니 있어야 그러니까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일정 부분 뭐 몇 시간 정도는 이렇게 하지. 아침에 내가 내려가 그러니까 잘 마감하기 전에 1시간 하고. 잘 보세요. 우리가 성장을 하려고 하면 지금 선생님네 항상 그 문제에 닥칠 거라. 성장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해야 돼. 자 보세요. 성장이 먼저예요? 비용 처리가 먼저예요? 현실은 비용 처리인데요. 성장이 먼저냐고 비용 처리가 먼저냐? 무슨 말인지 몰라? 성장. 무슨 말인지 몰라. 왜 성장이? 일단 질러놓고 그거 메꿔야죠. 자, 매출이 커지는 게 먼저예요. 아시겠죠? 비용 처리가 먼저 아니에요. 왜죠? 로스 잡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로스 잡는 게 안 중요하죠? 하얀 벌면 돼. 근데 그 회사가 망하기 시작하면 그 오너가 비용에 집중을 해. 그래요? 비잖아. 야, 너네 이거 아껴 쓰라. 계속 그런 말만 해. 근데 잘 돌아가는 회사 가보면 아껴 쓰라는 말 잘 안 해. 아, 좋은 거 먹으라. 왜냐면 지금 수익이 막 나오는데. 근데 망하는 회사 가면 비용에 집중을 해. 그럼 어떻게 되죠? 직원들도 일하기 싫어해. 짜증나지. 응. 그렇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 다니다 보면 회사에서 뭐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 그잖아요. 그럼 그거 예를 들면 좀 남으면 집에 갖고 와서 쓰고 그렇게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거지. 그게 이제 회사가 흔들리게끔 하느냐. 그런 거는 횡령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조사하다 보니까
걔가 갖다다 썼네? 그럼 횡령이지 그거는. 근데 아니 뭐 직원이 집에 아니 저 A4 필요해가지고 회사 한 10장 갖고 갔다. 아, 솔직히 사장은 화는 나지. 하지만 공예 때문에 그래 회사가 흔들리느냐는 거지.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직원이 여기에다가 뭐 해가지고 오뎅 몇 개 먹었다. 사장 입장에서는 기분은 나쁘지만 그게 우리 회사가 흔들릴 정도냐는 거지. 그거를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사장이 알지만 모른 척 해주는 거냐. 그 아는데 이게 더 되게 위험한 지경이냐. 오빠가 더 잘하잖아. 모른 척 해주고. 아니 먹으라고 그래 더 먹으라고 그래. 아니 저는 솔직히 그런 게 너무 싫어서 비용 처리 쪽으로 고민해본 적도 없고 솔직히 직원들한테 부담 줘본 적도 없고 대신에 이제 그런 거 뭐 먹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는 솔직히 후하게 주거든요. 눈치 보지 말고 이모 일하다가 배고프면 저거 먹어도 되고 이거 먹어도 되고 대신에 마트에 있는 물건은 재고를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카운터에 찍어놔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카운터에 찍기 부담 싫어서도 저희 거는 잘 안 건드려요. 보통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성장할 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뭐 솔직히 선생님이 굳이 막 안 뛰어들어도 되고 잘 몰라도 돼. 왜냐하면 이게 어느 정도 자리가 딱 잡히면 자기가 싫어도 거기 가야 돼. 부사장으로. 이게 커지면. 아니 그리고 와이프가 지금 몇 개월 동안 해보니까 하는 역할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모네보다 먼저 와서 자기가 기술이 더 있거나 더 잘 알아서 오다를 내리는 입장이면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피드백하고 얘기해서 다시 하고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데 저 이모들이 이미 기득권을 다 잡아놓고 자기네 그냥 일을 서포트해요. 하는 상황에서 언니가 가면 뭐 하냐면 그냥 오뎅 굽고 햄 썰고. 그냥 햄 썰고 별 의미가 없다는 거지. 이거는 아니면 참- 내가 바쁠 시간에 확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뭐 일을 배우고 근데 아직 그럴 만한 상황은 그래서 아니니까. 별 의미가 없어. 그럴 거면 차라리 110만 원 들여서 한 명 더 드리고 차라리 마음 편하게 뭐 공부를 하든 뭐 다른 걸 하든 솔직히 아니 이제 둘째 날 거라. 일단 그런 부분을 하는 게 현명할 것 같다는 거지. 그거는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비용 쪽은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은 없어요. 그거는 그 직원들한테 그건 항상 잘하고 있는 거. 지향적으로 얘기하고 뭐 필요하다면 잘 지원해 주고. 네. 너무 잘 퍼줘가지고 너무 그리고 저 누가 얘기했지. 아니 퍼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거 제식껏 진짜. 잘 퍼주는. 적당히 네, 적당히. 여기서 그런 생각도 해. 내가 요즘에 음료수를 너무 많이 주나? 이런 거 있거든. 하루에 아침에 손님 되게 많을 때 내가 내려와서 음료수 하나씩 드시고 하세요 이렇게 하거든. 근데 그게 한 달이면 돈 10만 원 되거든. 그리고 장 보러 갔다 오면 뭐 과일 같은 거나 무슨 단감 같은 거 싸고 하면 사다 줘 먹으라고. 그런 것도 한 달이면 돈 10만 원 정도 돼. 이런 게 다 모이면 한 달에 3, 40만 원이 돼. 그럼 차라리 이걸 하지 말고 돈으로 10만 원씩 줘볼까? 상품권으로 줘볼까?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복리후생이지. 네. 어디든지 있어야 돼. 이번 달은 내가 많이 안 풀었으니까 매출도 좀 괜찮고 엊그저께도 그래서 그러면은 그럼 상품권 상품권 보내요. 5만 원짜리 하나씩 보내고 막